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준우입니다. 요즘 여러 부분들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00년도 2000년도 이전부터 제가 지역 금융기관 컨설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하고 이제 지금하고 상권들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지역 신협들이나 새마을 금고들이 어떻게 이제 타겟 조합원들을 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 25일 호남 지역에 이제 지역 신협 상임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에서 지역 상권 상가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IMF 전후부터 이제 특히 이제 지역 신협이나 새마을 공개 구조 조정이 이제 한창인 시점부터 본 지점들의 이제 신규 개설과 점포 재배치에 대한 컨설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25년 정도 이제 상권 조사를 해왔으니 그동안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권과 이제 상가의 이제 패턴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트렌드 자체도 상당히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은행이 선호해왔던 이제 상권과 상가의 조건들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대상 타깃 조합원들을 보면은 공동유대 한계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지역은행의 그동안 타깃 조합원은 오랫동안 지역에 기반을 두고 이제 살아왔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합원 대상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까지도 바뀌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사실은 당분간 변하지 않고 변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지역 금융기관들의 컨설팅을 시작할 때쯤인 2000년대 이제 전후반을 해서 그 당시 이제 조합원들의 이제 주로 이제 중추가 40, 5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인구유입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는 이제 벌써 이제 60대가 지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70대가 넘은 경우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주거 형태를 보면은, 지방의 경우는 이제 그 당시도 2010년도 그 전후까지도 이제 지방의 경우는 주로 이제 아파트보다는 지역에 오랜 거주자는 주로 이제 단독주택을 이제 소유를 하고 있고, 이들이 이제 아파트 거주자보다는 이제 지역 내 이제 부동산이나 자산 보유가 많아서 일견에 이것이 타당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은 지역에 이제 지역 신협들 같은 경우는 주로 대상 조합원 자체는 아파트 거주자보다는 단독주택 거주자를 이제 선택을 했던 것도 이제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의 상황들을 보면은 어떤 대상을 타겟으로 집중해야 이제 할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나 현재 지역의 이제 상황들을 보면 어떤 대상을 타겟으로 이제 집중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봉착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들이 인구에 대한 변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들이 이제 2000년도 10여 년도까지는 계속 변해왔지만, 진짜 아주 그래도 완만하게 변해왔지만,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 인구가 이제 2021년도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인구가 그래도 완만하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2021년도부터 인구가 감소세에 들어섰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의 경우는 인구 감소세에 들어섰던 부분들은 2021년에는 훨씬 이전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번 이제 강의했던 전남북의 경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인구가 감소했던 그 시점을 보면은 벌써 이제 2021년이 아니라 10년도 훨씬 지난 2010년도 그 전부터 인구가 감소세가 뚜렷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인구 데이터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더욱 이제 가팔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의 해체인데, 지역에서 이제 금융 소비가 이제 활발해지려면은 이제 활발해지는 부분들은 주로 이제 개인적인 요구들보다는 이제 가족을 위한 금융 사용이 이제 빈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 중 이제 가족 구성을 나타내는 세대당 인구는 2013년 기준으로 보면 2.5명 전후가 됐었는데 2.5명이었었는데 2023년 기준을 보면은 2.15명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3년 기준에 이제 전북의 경우는 2.02명, 그리고 전남의 경우는 1.96명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1인 세대의 증가율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모 세대들이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가 이제 돌아가시고 하면 혼자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연결이 되는 그런 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고령화의 속도인데, 이는 이제 평균 연령의 이제 변화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에 이제 국내 이제 평균 연령은 이제 44.8세입니다. 이건 이제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2013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2013년에는 40세가 되지 않는 39.5세였으니까 실질적으로 10년 사이에 이제 5.3세가 더 고령화가 이제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전남의 경우는 2023년은 48.9세, 그리고 전북은 47.9세입니다. 전북의 이제 평균 연령이 그나마 이제 한 살 정도가 낮게 나오는 거는 그 대도시 있는 전주시가 전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전남이나 그런데 이제 그 호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는 전남이나 전북의 경우는 이제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이제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었었고 이미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선 경우도 이제 상당수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10세 단위의 이제 구간 연령을 보면은 60대가 가장 많은 지역도 상당수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미 뭐 65세 이상, 그리고 뭐 70세가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로 그 지역 시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그 시군구를 공동교대로 하는데, 이게 이제 과연 그 어느 대상이 이제 그 어느 연령대를 주로 이제 타겟 조합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호남을 기준으로 보면은 인구 분포가 가장 많은 60대 이상, 그리고 세대당 인구가 1, 2인 그 주택 유형은 지역에서 비율이 높은 단독주택 거주자가 대상 타겟 조합원으로 이제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부분들로 예를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이제 5년이나 10년 뒤가 되면은 그 우리 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이제 그 지금 직원들이나 이제 그 후배들은 결국은 이게 70대 이상, 그리고 그 연령대가 이제 80대 이상 되는 경우들도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70대, 80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이제 5년이나 10년 뒤에 이제 우리 그 후배들은 어쩌면 70대나 이제 80대를 대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는 미래가 없고 답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생존을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생존에 고민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시군구가 아니라 광역 시도 단위로의 이제 통합 외에는 별로 이제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이제 시군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시립이나 새마을금고의 이제 그 직원들이나 이제 책임자들 같은 경우는 대상 조합원 자체를 힘들지만 결국은 이게 지금 현재 손쉬운 50대, 60대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을 타겟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폭 연령대를 낮춰서 영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30, 40대와 그들의 이제 자녀층에 집중하면서 지역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내 이제 젊은층, 그리고 특히 이제 외지에서 유입해서 정착하려는 주민들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을 이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향이나 이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선호를 해서 뉴턴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들도 결국은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게 이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도 결국은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개별로 하기는 어렵다면 지역 평의회나 신협들, 지역 평의회나 이제 인근 조합들이 이제 연합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세 번째는 젊은 층들 중에서 지역에서 이제 정착해서 생산품을 생산을 하더라도 팔지를 못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지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판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역 상품에 대한 개발, 그리고 관광주와 연계하여 이제 상품을 파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그 지역 내 소비자가 인구가 줄어들고 한다면은 지역 내 소비를 아무리 이제 발버둥 쳐서 이제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외지에서 소비자를 발굴하고 외지의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하는 부분들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지역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현재 생존을 위해서는 대세 그 손쉬운 그 고령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업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는 결국은 생존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든 싫든 생존을 위해서는 그 젊은 좌번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제 그 상황은 더욱 어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역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젊은 그 조합원들의 발굴들,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가는 주민들, 그리고 외지 관광객들에 대한 지원들,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외지에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활로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 역시도 이제 뭐 조금 그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뜬구름 잡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이제 고령화 추세에서 고령자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조합은 결국은 그 지금 현재와 같은 그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지속되면은 그 지역 내 소비만으로서는 그 활로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외지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역 내에서 젊은 조합원들에 대한 발굴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개별 조합에서 어렵다면은 그 인근 조합들, 그리고 평의 차원들에서 이제 논의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그 논의가 된다면은 좀 더 그 활로를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사실 이 부분들이 조금은 그 어렵다는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지금 인구 감소 추세로 봤을 때는 이 상태로 간다면은 지역 내에서 이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들이 사실은 살아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좀 난해한 주제지만은 지역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들이 앞으로 어떤 인구와 대상 조합원들, 그리고 마케팅 포인트를 찾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로 조금 두서없지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